전부요. 있는 거 전부 주세요. 다요, 여보? 이걸 다 드려요, 여보?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있는 거 전부 주세요. 그 말이 들린 순간 나는 손에 쥔 집게를 떨어뜨릴 뻔했다. 철제 집게가 유리 진열대에 부딪히며 짧은 소리를 냈다. 평소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소리였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가게 안에는 막 구운 빵 냄새가 가득 퍼져 있었다. 따뜻하고 고소한 냄새. 사람 마음을 느슨하게 만드는 냄새였다. 그런데도 그날은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전부요? 나도 모르게 되물었다. 입 밖으로 나간 목소리가 낯설었다.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망설임도 계산도 없는 고개였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말을 반복하는 사람처럼. 네, 다 주세요. 나는 진열대를 바라봤다. 식빵, 크림빵, 소보로, 밤식빵. 안쪽엔 막 오븐에서 나온 빵들이 식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 많이 구워둔 날이었다. 양이 꽤 많아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다. 괜찮아요. 그 말이 이상했다. 괜찮다는 말이 너무 익숙해 보였다. 마치 오래전부터 스스로에게 되뇌어온 말처럼. 나는 빵을 담기 시작했다. 종이봉투 하나, 둘, 셋. 봉투가 늘어날수록 손끝이 무거워졌다. 이건 분명 혼자 먹을 양이 아니었다. 혹시 같이 드시는 분이 계세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온 순간 후회했다. 선을 넘은 질문이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 아주 잠깐 고개가 흔들렸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나는 분명히 봤다. 아니요. 그 짧은 대답 뒤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계산대로 돌아와 돈을 받았다. 지폐는 항상 반듯했다. 접힌 자국 하나 없고 손때 하나 없었다. 그게 더 이상했다. 나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생각했다. 이건 평범한 손님이 아니다. 그녀는 늘 같은 시간에 왔고 늘 같은 양을 사고 늘 같은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날도 그랬다. 이거 혼자 들고 가시기엔 무거운데요. 내 말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 눈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단단했다. 괜찮아요. 늘 이렇게 해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쿡 찔렀다. 늘 이렇게 해. 그 말은 곧 늘 혼자였다는 뜻처럼 들렸다. 가게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밖에는 낡은 리어카가 서 있었다. 바퀴는 한쪽이 비뚤어졌고 철은 군데군데 녹슬어 있었다. 이미 커다란 보온 상자가 하나 실려 있었다. 저걸 혼자 끄세요? 나도 모르게 물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금방이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다. 금방이라니. 어디까지가 금방일까? 나는 말없이 빵 상자를 옮겨 실었다. 상자가 쌓일수록 마음이 눌렸다. 이건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다. 리어카가 움직였다. 삐걱, 삐걱. 소리가 골목으로 스며들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도 한참을 서 있었다. 불은 꺼졌는데 마음은 꺼지지 않았다. 왜 하필 저 시간일까?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나는 벌써부터 그 여자가 사라질까봐 두려워지고 있는 걸까? 그날 이후로 나는 시계를 보기 시작했다. 7시가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조여왔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그 여자는 무언가를 사러 오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비우러 오고 있다는 걸.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다녀간 다음 날이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나는 습관처럼 시계를 먼저 봤다. 아직 6시도 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조급해졌다. 빵을 굽는 동안에도 손이 자꾸 멈췄다. 반죽을 치대다 말고 오븐을 들여다보다가 괜히 유리문 밖을 바라봤다. 아직 아무도 없는데도 말이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나 스스로에게 묻고는 고개를 저었다. 손님 하나 때문에 이럴 필요는 없었다. 그저 빵을 많이 사가는 손님일 뿐이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날은 유독 빵이 빨리 팔렸다. 동네 사람들이 평소보다 많이 들렀고 몇몇은 내 얼굴을 보며 말을 꺼냈다. 요즘 장사 잘 되시나 봐요? 맨날 빵이 금방 동나던데.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요. 손님이 좀 있어요. 그때 옆집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저기 요즘 저녁마다 오는 그 할머니 말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다. 왜요? 아주머니는 주변을 힐끗 보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매일 그렇게 많이 사가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제는 우리 가게에서도 이것저것 사갔어. 혼자 먹을 양이 아니더라. 그 말에 목이 바짝 말랐다. 이상한 건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었던 거다. 그날 저녁 그녀는 어김없이 나타났다. 7시 정확히. 문이 열리는 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그 사람이라는 걸. 나는 일부러 모른 척 진열대를 정리했다. 그런데도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갔다. 오늘도 같은 걸로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어제보다 조금 더 지쳐 보였다. 눈밑이 더 꺼져 있었고 숨도 약간 가빴다. 나는 빵을 담으며 물었다. 어제도 많이 사가셨잖아요. 오늘은 좀 쉬셔도 되지 않아요? 말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다. 이건 걱정이 아니라 거의 간섭이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쉬면 안 돼요.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박혔다. 쉬면 안 된다는 말. 누가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 계산을 하며 나는 그녀의 손을 봤다. 손등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아주 미세하게. 어디 편찮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다. 그날도 돈은 정확했다. 한 장 한 장 세어 올린 지폐는 마치 미리 준비된 것처럼 가지런했다. 가게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또다시 그 리어카를 봤다. 어제보다 더 무거워 보였다.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말이 먼저 튀어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이번엔 단호했다. 이건 제가 해야 해요. 그 말에 나는 더 묻지 못했다. 왠지 그 말을 부정하면 안 될 것 같았다. 리어카가 골목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자꾸 그 여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쉬면 안 돼요. 왜 쉬면 안 되는 걸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다음 날 아침 동네 슈퍼 사장이 나를 불러 세웠다. 요즘 그 할머니 너네 가게만 가는 거 아니더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가게에서도 매일 뭘 잔뜩 사가. 현금으로만. 그 말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계속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결심했다. 그 여자가 가는 곳을 한 번만, 딱 한 번만 따라가 보자고. 그게 얼마나 큰 선택이 될지 모르고,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도 모르고,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더 추웠다. 해가 지기도 전에 공기가 가라앉았고 골목은 유난히 조용했다. 나는 계산대에 서서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다. 아직 7시가 되지 않았는데도 심장이 먼저 시간을 앞질렀다. 가게 문이 열릴 때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아도 알았다. 발소리가 달랐다. 조심스럽고 무게를 아끼는 듯한 걸음. 그녀였다. 어서 오세요. 말을 꺼내며 나조차 놀랐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은 피곤해 보였고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손등에 핏줄이 유난히 도드라져 있었다. 오늘도 그대로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빵을 담기 시작했다. 손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늘따라 유난히 양이 많아 보였다.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말이 입 밖으로 나가고 나서야 깨달았다. 이건 장사치가 할 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 숨을 한 번 고른 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요. 그 짧은 대답이 가슴을 쳤다. 그 말엔 변명도 하소연도 없었다. 그저 받아들이는 사람의 소리였다. 나는 계산을 하며 물었다. 매일 이렇게 다니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봉투를 하나씩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은 늦으면 안 돼요. 왜냐고 묻지 못했다. 그 말 속엔 이유를 묻지 말라는 기운이 담겨 있었다. 계산을 마치고 나는 용기를 냈다.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제 몫이에요. 그 말에 묘하게 숨이 막혔다. 마치 벌을 받는 사람처럼 자기 몫을 끝까지 지고 가겠다는 얼굴이었다. 밖으로 나가자 어둠이 이미 골목을 채우고 있었다. 리어카는 어제보다 더 무거워 보였다. 바퀴가 바닥에 긁히며 낮은 소리를 냈다. 혼자서 힘드시겠어요. 나는 다시 말을 꺼냈다. 그녀는 이번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리어카 손잡이를 꼭 쥐었다. 그 순간 묘한 예감이 들었다. 이 사람은 멈출 생각이 없다는 걸. 나는 가게 문을 닫는 척하며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몇 걸음 뒤에서 그녀를 따라갔다. 발소리를 죽이고 숨도 고르며. 골목은 점점 어두워졌다. 가로등이 몇 개나 나가 있었고 사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리어카가 덜컹거리며 방향을 틀었다. 나는 조금 멀찍이 떨어져 따라갔다. 왜 따라가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 여자가 향하는 곳이 왠지 보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골목 끝 낡은 건물이 보였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담벼락엔 재개발 표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앞에서 멈췄다. 나는 숨을 죽였다. 잠시 후 그녀는 리어카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쪽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때였다.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누군가의 기침 소리.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혼자가 아니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뭐지? 누가 있는 거지? 그녀는 문을 반쯤 닫았고 그 사이로 작은 불빛이 흔들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다. 도망쳐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들렸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뜻밖이죠. 여자의 목소리였다.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천천히 닫혔다. 철컥. 그 소리가 내 심장을 잠가버렸다. 그날 밤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선택이 나를 아주 깊은 곳으로 끌고 갈 거라는 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쇠가 맞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나는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깜빡였다. 빛이 닿지 않는 골목 끝은 유난히 어두웠다. 방금 전까지 사람이 서 있던 자리인데 지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다. 지금 돌아가야 해.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발바닥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다. 안쪽에서 소리가 났다. 작고 조심스러운 소리. 무언가를 끄는 소리였다. 나는 숨을 삼켰다. 누군가에게 들릴까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잠시 뒤 희미한 불빛이 창문 틈으로 새어나왔다. 형광등도 아니고 전등도 아니었다. 어디선가 급히 켠 작은 스탠드 불빛 같았다. 그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벽에 비친 그림자도 같이 흔들렸다. 사람 하나 아니 둘쯤 되는 크기였다. 그 순간 심장이 요동쳤다. 혼자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있는 걸까? 문득 아주 작게 들리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숨소리였다. 거칠고 힘겨운 숨소리.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다. 창문 아래로 천천히 다가갔다. 유리엔 오래된 먼지가 가득했지만 그 사이로 희미하게 안쪽이 보였다. 바닥에 담요가 깔려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이 누워 있었다. 움직임이 느렸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크게 오르내렸다. 누군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몸이 많이 상해 보였다. 그때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금만 참아봐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다. 위로하려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잡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봉투를 열었다. 빵이 하나씩 꺼내졌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드세요. 그 말에 내 심장이 내려앉았다. 이건 그저 나눠주는 게 아니었다. 돌보는 사람이 있었다. 매일같이. 그 순간 안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났다. 약 봉투가 부딪히는 소리. 금속이 서로 스치는 소리.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이건 보면 안 되는 장면이었다. 보고 싶지 않은데 이미 너무 많이 봐버렸다. 그때 갑자기 문이 삐걱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문 안쪽에서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잠깐, 정말 잠깐이었지만 우리의 시선이 마주친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거기 누가 있죠?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도망칠 수 없을 만큼 또렷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들렸다. 문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다. 심장이 귀까지 뛰어올랐다. 도망쳐야 했다. 나는 돌아섰다. 그리고 있는 힘껏 골목을 빠져나왔다.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가게로 돌아오는 동안 발이 땅에 닿는 감각조차 없었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몸이 떨렸다. 차가운 공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담요 위의 사람과 그 여자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조금만 참아봐요. 그 말이 자꾸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일은 절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그날 이후로 나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어두운 방, 희미한 불빛, 그리고 누군가의 숨소리. 조금만 참아봐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누구에게 한 말이었을까? 왜 그렇게 간절했을까?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 손님이 오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고 싶었다. 빵을 굽는 동안에도 손이 자꾸 떨렸다. 반죽을 치대다 말고 멍하니 허공을 보곤 했다.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생각뿐이었다.
내가 본 게 맞았던 걸까? 혹시 착각은 아니었을까?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여자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걸. 해가 기울 무렵 가게 앞이 소란스러워졌다. 낯선 사람들이 모여 서 있었다. 작업복 차림의 남자들, 헬멧을 쓴 사람들. 여기 곧 철거 들어간대. 아직 사람 산다던데?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계산대 뒤에서 조용히 그 말을 들었다. 철거. 그 단어가 머릿속을 세게 때렸다. 재개발 구역이라잖아. 다 비워야 한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 낡은 건물, 꺼질 듯한 불빛, 사람이 살고 있다고 믿기 힘든 공간. 그날 저녁 그녀는 평소보다 늦게 나타났다. 해가 거의 완전히 진 뒤였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걸음도 평소보다 느렸다. 숨을 고를 때마다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오늘은 조금 늦었네요. 내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에 다녀왔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병원이라는 말이 너무 쉽게 나왔다. 어디 편찮으세요? 묻고 나서야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건 너무 깊은 질문이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요. 확인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다. 무엇을 확인한다는 걸까? 그날도 그녀는 빵을 전부 사갔다. 전보다 더 많은 양이었다. 나는 계산을 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며칠 동안 못 오실 수도 있나요?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떨렸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 말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마치 작별 인사처럼 들렸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이 빵들 다 드시고 나면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체념도 아닌 묘한 평온이 담겨 있었다. 그땐 다 끝난 거죠. 그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엇이 끝난다는 걸까? 무엇을 끝내려는 걸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말을 하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을 것 같았다. 그녀는 계산을 마치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 말은 인사처럼 들리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빚을 갚는 사람의 말 같았다. 문이 닫히고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날 밤 나는 결국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 맴돌았다. 다 끝난다. 무엇이 끝난다는 걸까? 그녀의 삶일까? 아니면 그 답을 찾지 않으면 나는 절대 이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내일 그녀를 반드시 따라가 보겠다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누군가 숨을 쉬고 있었고 귀를 막으면 발소리가 따라왔다. 그만둬야 해. 수없이 되뇌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쪽으로 가 있었다. 그 여자를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아침이 밝자마자 가게 문을 열었다. 빵을 굽는 손이 자꾸 떨렸다. 밀가루가 손등에 묻었는데도 닦지 못했다. 어제 그녀가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땐 다 끝난 거죠. 끝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무겁게 들렸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끝이라는 건 보통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 점심 무렵 낯선 사람이 가게 앞에 섰다.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다. 헬멧을 들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내게 물었다. 여기 근처에 혼자 사는 할머니 있죠?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세요? 곧 철거 들어가거든요. 확인차 나왔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가 말한 그 집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벽에 금이 가 있고 창문은 테이프로 덧대진 곳. 그분 아직 살고 계세요. 내 말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서 더 문제죠. 그 한마디가 숨통을 조였다. 보상 얘기 다 끝났는데도 안 나가시더라고요. 며칠 안에 강제 철거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렸다. 강제 철거.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혹시 그분이 아프신가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동네에서 말 많아요. 병원 다닌다더라고요. 올해는 힘들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날 저녁 그녀는 오지 않았다. 7시가 지나고 8시가 지나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나는 가게 안에서 혼자 서성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이 커졌다. 9시가 넘어서야 나는 결국 가게 문을 닫았다. 그리고 발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가 살던 곳은 더 낡아 보였다. 불은 꺼져 있었고 창문엔 아무 기척도 없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두드렸다. 저저해요. 대답은 없었다. 다시 두드렸다. 조금 더 세게. 안에 계세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가슴이 조여왔다. 손이 떨렸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문이 살짝 열렸다. 잠겨 있지 않았다. 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웠다. 방 안엔 정리된 이불과 작은 상 하나 그리고 벽에 붙은 사진 하나가 전부였다. 사진 속엔 젊은 여자와 아이가 있었다. 아이의 웃는 얼굴이 유난히 환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때 방 안쪽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희미한 목소리였다.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저 빵집에서 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그녀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약했다. 죄송해요. 오늘은 못 갔어요.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이불을 덮은 채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다. 왜 혼자 계세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다.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아드님이나 가족분은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작게 말했다. 딸이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년 전에 먼저 갔어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래서 약속했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누군가를 굶기지 않겠다고.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왜 매일 같은 시간에 왜 그렇게 많은 빵을 사갔는지. 하지만 아직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내가 떠나면 남은 건 다 쓸모 있는데 쓰일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다. 무엇이 남는다는 걸까? 무엇을 준비해 온 걸까?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사람은 이미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그녀 앞에서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그날 밤 나는 가게의 문을 닫지 못했다. 불을 끄지도 못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가게 안은 조용했지만 내 머릿속은 끝없이 울렸다. 딸이 있었어요.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 짧은 문장이 왜 그렇게 무거웠는지 집에 돌아와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잠을 자려 해도 눈이 감기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 조심스러운 숨,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한 말투. 아침이 밝자마자 나는 가게로 향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또렷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빵을 굽는 손이 떨렸다. 밀가루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줍지 않았다. 그럴 여유가 없었다. 7시. 시계 초침이 정확히 제자리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렸다. 그녀였다. 어제보다 더 야위어 보였다. 눈밑은 푸르게 꺼져 있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다. 오늘은 좀 늦어. 그녀가 말했다. 괜찮아요.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그녀는 늘 그렇듯 빵을 가리켰다. 하지만 오늘은 양이 더 많았다. 진열대 거의 전부였다. 이렇게 많이요? 내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몰라요. 그 말이 가볍게 떨어졌는데 내 심장은 그대로 내려앉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잠시 침을 삼켰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 시간이 없거든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계산대 위에 돈이 놓였다. 이번엔 금액이 달랐다. 평소보다 훨씬 많았다. 이건 너무 많은데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쓸 데가 없어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찢었다. 쓸 데가 없다는 말이 어쩌면 삶에 대한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나는 결국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딸이 있었어요. 그 말 하나로 공기가 무너졌다. 그 아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울지 않았다. 그래서 약속했어요. 다시는 누군가 굶는 걸 그냥 보지 않겠다고. 내 손이 떨렸다. 그 애가 좋아하던 게 빵이었어요. 배고프면 제일 먼저 빵부터 찾던 아이였거든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질까봐. 그래서요? 그녀는 작게 웃었다. 아주 슬픈 웃음이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그 애가 좋아하던 걸 나누고 싶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접힌 문서였다. 이건 집이 철거되면서 받은 돈이에요. 쓸 곳도 없고 가져갈 곳도 없고 그냥 다 쓰고 가려고요.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날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 말에 숨이 막혔다. 다들 나를 불쌍하게 보거나 수상하다고 봤죠. 근데 당신은 그냥 빵을 팔았어요. 그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래서요? 그래서 믿고 싶었어요.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믿고 싶었어요. 말이 끝나자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작게 떨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녀는 빵을 모두 가져갔다. 그리고 문을 나서며 말했다. 내일은 못 올 것 같아요. 그 말이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날 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신문에서 그녀의 이름을 보게 된다. 그날 아침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으려다 이상하게 손이 먼저 움직였다. 혹시 행복빵집 맞나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낮고 조심스러웠다. 어제 오시던 할머니 말입니다.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그 말이 귀에 닿는 순간
나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까지 몇 초가 걸렸다. 지병이 있었고요. 병원 기록은 오래됐습니다.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마지막에 당신 얘기를 하셨어요. 손에서 전화가 미끄러졌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멀게 들렸다. 그날 나는 가게 문을 열지 않았다. 불을 켜지도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제 그녀가 서 있던 자리, 어제 빵을 고르던 자리, 어제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던 자리. 모든 게 그대로였다. 나는 천천히 그녀가 살던 곳으로 갔다. 이미 사람들이 몇 명 모여 있었다. 철거 관련 직원들, 동네 사람들, 그리고 낯선 얼굴 하나. 그 사람은 그녀의 딸이었다. 사진 속에서 봤던 그 얼굴과 닮아 있었다. 어머니가 여기 자주 오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내게 건넸다.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가방 안에는 종이 몇 장과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통장에는 생각보다 큰 금액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알게 되면 부끄러워하실 거라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대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이 동네 사람들한테, 배고픈 사람들한테 써달라고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리고 이건 당신한테. 종이 한 장이 내 손에 쥐어졌다. 떨리는 글씨였다. 고마워요. 아무 말하지 않아줘서. 그게 제일 큰 위로였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혀왔다. 나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게 문을 닫았다. 며칠 뒤 가게 앞에 작은 나무 상자가 놓였다. 나눔 상자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처음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며 빵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아침 빵을 채워 넣었다. 누가 가져가는지 보지 않았다. 보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이 하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줌마 고마워요. 그 말에 가슴이 울컥했다. 그날 밤 가게 불을 끄기 전 나는 문득 생각했다. 그 여자는 사라진 게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이 골목 어딘가에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 빵 냄새 속에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사람은 죽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 속에 남는다는 걸. 오늘도 나는 빵을 굽는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그녀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시라도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다면 그건 아마 당신 안에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살다 보니 누군가의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조차 없이 하루를 흘려보내곤 하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잠시 멈춰서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무심히 지나쳤던 사람은 없었는지, 말 한마디 건넬 기회를 놓친 건 아니었는지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 어딘가에 조용히 머물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선택 하나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생각이나 당신이 겪었던 비슷한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하지만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을 이야기였습니다.